왕 강대국의 이해상충은 한국 정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시켰다. 거기에 따라 사회의 혼란 또한 말할 수 없이 어지러워져 있었다. 절도, 강도 따위 사건은 신문에서 취급조차 해주지를 않았다. 하루에도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다 실으려 했다가는 타브로이드판 지명으로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살인, 강도쯤 되는 사건이라야 2단 정도로 취급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 살인, 강도 사건이 평균 보름에 한 건 정도로 벌어졌다. 고달픈 경찰이었다. 손도 부족하고 예산조차 부족한 판국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살인, 강도 사건만 뒤쫓고 있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중부경찰서 현울성 형사부장은 어젯밤에도 꼬박 눈으로 밤을 새웠다. 벌써 며칠째 철야였다. 눈꺼풀이 자꾸만 무겁게 감겨졌다. 이 이상 더 버티다가는 졸도해버릴 것만 같았다. 이제는 만사가 다 귀찮았다.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 생각만이 간절했다. 현울성 형사부장은 수사계에 들어서는 길로 수사계장인 최만수 경부 앞으로 다가갔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어. 그놈들 모두 무사히 송청했죠? 예, 무사히 송청했습니다. 그놈들이란 그때 한창 경인가도를 모대 삼아 살인 강도를 일삼아오던 45명의 흉악범을 말함이었다. 현울성 형사부장은 연 14일 동안에 걸쳐 철야 신문 끝에 오늘 아침에야 검찰에 송치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계장님. 응?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쉬었으면 합니다만. 어서 그러라고. 그동안 현 부장 수고가 많았어. 어서 일찍 들어가서 쉬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장님 물러갑니다. 서에서 나온 현울성은 술에서 덜 깬 사람인 양 극도의 피로에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을지로 전찻길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전 선생님! 전 선생님! 어? 날 부르는 건가? 전 선생님! 박 씨. 안녕하셨습니까? 예, 그건 별거 없으시죠? 네. 현울성을 불러세운 것은 평소 안면이 있는 도공업자 박순석이라는 사람이었다. 영업도 잘 되고요. 그저 그럭저럭. 지금 바쁘신가요? 별로. 그럼 차라도 한 잔 같이 나누시죠. 지금 몹시 필요해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글쎄, 며칠 동안 실컷 밤샘을 했더니 웬만하시면 잠깐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급한 얘기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시죠. 정말 좋겠습니다. 어찌나 몸이 피곤한지. 지금 꼭 좀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그래요? 꼭 지금 해야 할 말씀이라면 가시죠. 무슨 얘기신가요? 하실 말씀이라는 게. 실은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예? 큰 돈은 아니지만. 박씨, 나 굉장히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아니, 제가 내가 사기 당한 걸 취급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놈이 아무래도 좀 수상해서요. 수상하다니. 뭐가요? 글쎄. 아니, 말씀을 하시려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망설일 것 없이. 네, 그야 물론. 글쎄 뭘 얘기하려는 건지 기탄 없이 말씀하시라니까요. 정말 피곤해 죽겠습니다. 네. 현 선생님. 말씀하세요. 위조 지폐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예? 위조 지폐? 말씀이 너무 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정보를 들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단서를 못 잡아 고민 중입니다. 역시 현 선생도 정보는 듣고 있었군요. 근데
박 씨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 친구 가운데 김낙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낙기. 네. 그 친구가 돈을 얼마간 융통해주면 갑절로 갚겠다 하기에 돌려준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 미천을 사무려고 돌려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그 사람 어디 살고 있죠? 하왕심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전해준 건 아니에요. 돈을 돌려주고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풍문을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박 씨, 그 얘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천만에 얘기라뇨. 사실은 현 선생한테도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돈을 돌려줬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서 탄로될 땐 공모로 몰릴지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현 선생한테 귀뜸을 해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김낙기라는 사람 직장은 어딘가요? 오장동에는 사쿠라 인쇄소입니다. 사쿠라이 인쇄소라. 잘 알았습니다. 그럼 또 박순석과 헤어지고 다시 중부 경찰서로 되돌아온 현울성은 아니, 현 부장 아직 집에 안 돌아갔나? 예. 왜? 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긴데? 회장님, 위조 지폐가 나들고 있다는 소문 들으신 일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 정보를 듣긴 들었는데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왜? 아, 저도 지금 막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어. 예? 아니, 그래서 현 부장이 수사를 해보겠다는 거야? 예.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야 현 부장이 정보를 들었다니까. 현 부장 한번 혁혁한 공을 세워보지 그래.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 현 부장. 예. 아니, 지금 곧 수사에 착수하려고? 예. 오늘은 푹 쉬라고. 내일부터 착수해도 늦진 않아.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셀 리도 없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아, 다음 날 새벽 현울성은 하왕심리로 김낙기를 찾아갔다. 그는 인쇄소 밤일 때문에 어젯밤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식구들의 말이었다. 현울성은 다시 발길을 돌려 오장동에 있는 사쿠라이 인쇄소로 향했다. 현울성은 작업 중인 김낙기라는 사람을 수월하게 만날 수가 있었다. 김낙기는 그곳 인쇄공이었던 것이다. 김낙기 씨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 좀 실례할까요? 어디서 왔습니까? 참. 나 이런 사람입니다. 경찰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잠깐만 조용히 좀 만납시다. 현울성은 김낙기를 중부경찰서로 이미 연행했다. 취조실에 들어선 김낙기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몹시 떨리는 모양이었다. 해방 직후에 경찰 취조실에는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경찰의 잔재인 고문 형구가 그대로 진열돼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든 없든 취조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떨기 마련이었다. 김낙기를 취조실로 데리고 들어온 현울성은 개구 1번 소리를 꽥 질렀다. 다른 대로 말해! 어서! 네? 뭐요? 위조 지폐 관계를 실토하란 말이야! 네? 위조 지폐요? 현울성 형사부장의 대갈 일성에 몹시 경악했던 김낙기는 곧
정상을 회복하며 딴청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조 지폐라니요? 이놈의 자식이 딴청을 부리려 들고 마! 저게 안 보여? 현울성은 손을 들어 구석에 놓여 있는 고문 형구를 가리켰다. 비행기도 타보고 오토바이도 좀 타봐야 순순히 자백하겠나? 정말입니다. 전 무슨 영문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 경찰에선 벌써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는 대로만 털어놓으란 말이야. 참 딱하네요. 아는 게 있어야 털어놓죠. 이 새끼가 그래도 좋아. 네가 정 고집을 부리겠다면 가서 난 내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문을 하겠단 말입니까? 마! 네 쌍통을 보니 순순히 자백하길 걸렀어. 잠깐만. 뭐해? 순순히 자백하겠다는 얘기야? 왜 말문을 열다 마는 거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죄는 없는 거죠? 글쎄,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한다면 곧 내보내준다니까. 그럼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어서 염려 말고 말이나 해보라니까. 사실은 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니. 찡급한 한 장에 10,000원에 사지 않겠냐고 하기에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징급한 한 장에 10,000원을 주고? 예, 그래서 너 그걸 살려고 박순석이란 사람한테 5,000원을 빌려갔나? 예.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는데 어디 돈이 마련돼야죠. 그래, 사라고 한 사람 누구야? 친구예요. 친구? 네, 어딘? 서울 옵세트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건 알고 있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냔 말이야.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윤석현. 예, 분명히 윤석현이가 찡급한 한 장에 10,000원을 내고 사라고 했지? 예. 이쯤 되고 보니 위조지폐 사건의 진부는 고사하고 무엇인가 작든 크든 무슨 사건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사건이 심상치 않은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직감한 현울성은 김낙기를 취조실에 남겨둔 채 수사계로 달려가 최난수 수사계장한테 김낙기를 취조한 결과를 보고했다. 뭐라고? 찡급한 한 장에 10,000원에 사라고 한 일이 있다고? 예. 그건 정말 의외의 성과걸. 너무나 뜻밖의 일이야. 저도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만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그런 성과를 내다니. 조합관 곧 그 윤석현인가 뭔가 하는 놈을 잡아오도록 해요. 그 놈만 잡으면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예. 현울성은 조성기, 김성환, 조덕순, 김창덕의 네 부하 형사를 대동코 서대문 경찰서 부근에 있는 서울 옵세트 인쇄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윤석현은 공교롭게도 결근을 하고 인쇄소에는 없었다. 현울성은 인쇄소에서 윤석현의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사직동으로 차를 몰았다. 윤석현의 집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었다. 5명의 형사들은 지체 없이 윤석현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누구요? 낮잠을 즐기던 윤석현은 몰려들어오는 형사대의 기척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었다. 네가 윤석현이지?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찡급한 내놔. 예? 찡급한이라니. 힘대지 마라! 100원짜리 찡급한 말이야. 어두운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래도 시침 떼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뭐가 그러게 말이야? 아니 다짜고짜 찐급판을 내놓으라고들 하시니 모르는 얘기란 말이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윤석현은 공포에 쌓인 느루로 애써 부인을 하면서 형사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더니 재빠르게 방안 한쪽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 남의 뒷자리에 서라고 하면 서러워할 현을성 형사부장이었다. 윤석현의 눈치로 봐서 방안 어느 구석에 찐급판을 숨겨두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단정을 했다. 이 새끼가 끝까지 시침을 떼려고. 이 새끼를 당장 수갑을 채워버려. 방안을 샅샅이 뒤져봐. 형사들은 윤석현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저씨 뭐야 이게? 잡지에서 계집애 사진만 잔뜩 오려서 붙여놓고. 야, 왜 있어? 양호선 주급관 양호선 있다. 있어. 네. 자, 이겁니다. 책상서랍 밑바닥에 뒀습니다. 자식을 그냥 이 자식을 빨리 서로 연항해. 곧 증거품과 함께 윤석현은 중부경찰서로 연행이 됐다. 수사계 취조실 문짝에는 붉은 잉크로 쓰여진 취조 중 출입 금지라는 표말이 붙어졌다. 최난수 수사계장은 현을성 형사부장이 압수해온 징크판을 마치 보물이나 들고 가듯이 소중히 들고 서장실로 올라갔다. 최난수 수사계장이 서장실로 올라간 지 5분도 채 못 되어서 수도 관구 경찰청 수사과장인 노덕수리가 중부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로부터 30분 뒤 노덕술과 중부경찰서장 이구범은 수도관구 경찰청으로 달려가 장택상 청장실을 녹화하고 있었다. 네. 무슨 일들인가? 예, 가깝게 보고 말씀 올리려고 왔습니다. 뭐인데? 각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야? 100원짜리 징크판입니다. 100원짜리 찐급판?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징크판 말씀입니다. 아니, 그걸 어디서는? 압수했습니다, 각하. 그러게 어디서 압수했느냐 말이야. 서울 옵세트 인쇄소에 있는 윤석현이란 자가 은닉하고 있는 걸 압수해왔습니다. 그 자가 이걸 어떻게? 취조 결과 조선 정판사 평판과장인 김창선이란 자가 윤석현이란 놈한테 숨겨두라고 했던가 봅니다. 조선 정판사의 김창선이란 놈? 지, 조선 정판사라고 하면 고노자와 인쇄소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각하. 고노자와 인쇄소는 외놈들이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는 인쇄소인데? 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파사 놈들이 이걸 가지고 100원권을 인쇄했다는 얘기야?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근자에 위조 지폐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분분했는데 단서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만일 조선 정판사 놈들이 이 징크판으로 100원권을 인쇄했다면 위조 지폐를 가려낼 수도 없었던 것도 당연한 얘기죠. 이 징크판으로 인쇄했다면 그게 바로 실물이니까요. 그래, 김창선이라는 놈을 잡아들였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가깝게 보고 말씀을 올린 뒤에 어쨌다 그 보고한 뒤를 미루는 거야? 징크판을 은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죄당 만살 일이다. 조선 정판사는 조선 공산당 직영기업체가 아닙니까? 조선 공산당을 건드린다는 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서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 그러나 저 각하 한 가지 뭐인가? 만일 김창선이란 놈을 잡아들이게 되는 날엔 조선 공산당에선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거 염려할 건 없다니까.
어서 그놈을 당장 잡아들이기나 해. 위조 지폐가 나돈다는 소문을 벌써부터 나도 듣고 있었어.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철저히 취조해서 캐내도록. 알겠어? 카카. 장택상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현월성이가 이끄는 중부경찰서 형사대는 소공동 조선 정판사 건물을 포위했다. 그리고는 현월성은 몇 사람의 형사만을 이끌고 인쇄소 안으로 들어갔다. 현판과장님, 미안합니다. 누구야? 나 만나러 왔다는 사람. 저울씨라. 어디서 왔어? 저 평판과장 김창선 씨죠? 그러게 어디서 왔냐고 묻지 않소? 중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중부서. 예, 중부서에서 날 무엇하러? 잠깐 나가셔서 말씀할까요? 바빠서 나갈 틈 없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글쎄 시간이 없다니까. 정의 거부한다면 체포하겠습니다. 뭐라? 점잖게 대할 때 순순히 따라 나오쇼. 무슨 허튼 수장이 그러는가 이거? 뭐라고요? 야! 동무들! 중부서에서 나 체포하겠단다! 이놈이 중부서 형사놈인가 본데 날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냐? 무슨 정판과장 형사교도는 이 대공들의 공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보자 현월정과 형사들은 일제히 권총을 쏘았다. 김창선의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경찰관 직무요령에 따라 사정없이 쏠 테다. 어서 그놈을 수갑에 채워. 죄명은 경찰서에 가게 되면 자연히 알게 돼. 평판과장인 김창선이가 경찰에 체포된 즉시로 보고를 받은 조선 정판사 사장인 박락종과 부사장인 성은필은 대경실색했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을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한테 지체 없이 연락을 했다. 이관술도 대경실색했다. 그 즉시로 조선공산당 최고 책임자인 박헌영한테 보고를 했다. 놀란 박헌영은 보고받는 즉시로 회현동 향환의 집에서 위조 집회건에 관련된 자들로 하여금 긴급 구수회의를 열었다. 내 생각엔 암만 해도 그 일 같습니다. 그 일? 그렇습니다. 바로 위조 집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송 부사장은 그 사실이 외부에 누설됐다는 얘기요? 누설됐다는 확증은 없습니다만 누설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설됐다면 그땐 김창선이나 조선 정판사의 파멸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당의 운명까지도 걸게 될 중대한 문제로 번지겠지요. 그렇다면 김창선이가 체포당한 게 위조 집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송 부사장의 예측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부닥치게 될 땐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소?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속히 정판사 안에 있는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라든가 문서 같은 건 일체 소각해버리든가 해서 인멸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김창선 동무가 위조 집회건으로 구속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아니고 위조 집회건이라는 것이 확실할 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경찰서 유치장 안에 불확실을 집어넣어서 김창선 동무로 하여금 그걸 풀지 않도록 심리적인 위협을 주며 감시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이관술 동지의 생각이 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창선 동무가 자백하지 않도록 우선 입에 자갈을 물려놓을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 올시다. 어려운 얘기라뇨. 경찰서 유치장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일이 말입니다. 궁측 통이라 했습니다. 궁하면 통하게 마련입니다. 애써 방법론을 연구해야겠죠. 그 일을 이동지가 맡아서 해주시겠소? 그러겠습니다. 여는 자백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인데 이동재 속히 좀 손을 써주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근 동지는 지금 곧 이강국 동지를 가서 만나주시오. 이강국 동지가요? 이강국 동지 예대인 중에 김수임이라는 여인이 있어. 그렇죠.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인이 뭐 지금 당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움이 되죠. 만일 김창선이가 위조 집회건을 자백이라도 하는 날엔 그땐 우리 발등에 떨어질 불을 미리 막아낼 방패매기를 해둬야 할 게 아니겠소. 그렇다고 김수임이란 여인이 무슨... 하여간 박상근 동지는 지금 곧 가서 이강국 동지를 만나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전하고 속히 김수임 여인을 만나란다 하더라고 해주시오. 네, 그럼 그러겠습니다. 권오직 선생과 송원필 선생은 사루 돌아가는 즉시로 모든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없애주시도록 하시고 이관술 동무는 아까 말한 유치장 안에 넣을 프락치건 생각해 주십시오. 일이 심상치 않게 됐으니만큼 각자 모두 언행에 조심하시고 몸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 대강의 대비책을 의논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였다. 박근영은 이관술의 기회가 되고 무엇인가를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이었다. 이 선생,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만은 살려야 합니다. 김창선이나 박낙종, 송원필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만은 살려야 합니다. 아시겠소, 이 선생? 예, 실은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